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1월 휴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연일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야, 박 기자, 코스피는 다행히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가 좀 계속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02% 상승한 2,927.3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냉기가 선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 1% 내린 969.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6일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천수닥을 내어준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900선 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국내외 주요 발표 일정들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좀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주요 종목들 또 바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어제 좀 다뤘던 게 금융주인데 어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오늘장에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KB금융은 3.81% 상승해 시가총액 13위로 올라섰고 5만 원 선을 버티지 못한 카카오뱅크는 15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창구 3위부터 6위까지 모두 금융주가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시계가 좀 빨라지면서 확실히 이런 금융주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살펴봐야겠죠. 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에디슨 EV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종료 후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사실상 최종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에디슨 EV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참고로 에디슨 EV는 구 세미 시스코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 솔루션즈가 쌍용차 인수자금의 창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세미시스코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명을 바꾼 겁니다. 예, 에디슨 EV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바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일단 먹튀 논란부터 해서 사실상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애초 이 본계약 체결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양측이 운영자금의 사용자 협의를 놓고 이견을 보여 지연이 되기도 했었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고 또 에디슨 EV의 대주주 조합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본계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려 80여일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또 새우가 고래를 품은 격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에디슨 모터스는 이 전기버스 생산 업체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은 897억 원 수준입니다. 한편 쌍용차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조 9,300억 원에 달합니다. 참 저희도 정말 이전부터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과정이 어찌 됐든 본 계약 결국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절차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과 또 쌍용차 주식 감자 비율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또 인수금액에서 계약금 등을 제외한 인수잔금이 아직 2,743억 원 남았는데 이 자금은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쌍용차가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2004년 중국 기업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 승인과 그리고 인수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오늘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6천 원대였던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지난해 11월에는 장중 8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1,500% 오른 건데요. 에디슨 EV는 올해도 급등세 이어가며 정확히 1년 동안 약 1,826%나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쳐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상승폭을 제쳤다고 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논란도 많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이 주가가 치솟던 시기
주기인 지난해 이 DMH 등 투자조합 5곳이 기존 최대 주주가 들고 있던 에디슨 EV의 주식을 사들이고 몇 달 후 대부분 처분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증권업계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이 에디슨 EV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에 컸던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디슨 EV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기업입니다.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지난 한 해에만 약 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만약 4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진다면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뭐 주주분들은 4분기 실적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쌍용차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쌍용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2,770원에 멈춰 있습니다. 쌍용차는 상장 폐지 대상이 돼 거래소로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 공시위원회에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쌍용차에 묶여있는 소액주주만 5만 명에 달합니다. 예. 이 소액주주들은 2,770원에 멈춰있는 주식을 들고 이번 인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쌍용차가 상장 폐지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지켜볼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추후 체결 일정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